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 12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는 좀 많이 소강 상태죠. 나올 때 보니까 아주 거의 이슬도 아주 가는 이슬비인데 10시까지 온다는 예보는 있었습니다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당일날 이제 경주로 상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 이제 국내산 3세마 암말이다 보니까 조금 두수가 적죠. 에이펙스 5번, 그 다음에 꿈의 순간 9번, 그 다음에 8번 아름다운 사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에요.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축을 세워서 축이 부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이 경주에서는 이제 5번 에이펙스가 일단 좀 지난번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데뷔 전에 1분 4초를 넘게 뛴 마필인데 갑자기 1300에서 1분 21초를 뛰어. 엄청난 차이죠.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0m에서 800m로 내려갔다면 모를까 1300으로 올라갔는데 뛰어. 그래서 제가 토요일째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불량주로의 여파가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꿈의 순간인데, 꿈의 순간 맞죠? 얘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타이어 뒷다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오른쪽 왼쪽 뒷다리에 문제는 없어요. 파행이라든가 어떤 지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단지 얘가 지금 이제 파트너를 동반하고 습보를 하는데 라스트에서 자꾸 쳐져요. 쳐지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때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 더 좋고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왜 쳐지는지. 물론 이제 상대가 강해서 쳐지는데, 저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상대가 강하면 당연히 쳐지는 거죠.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직 힘이 안 차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타이어가 아니라 조금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소형차의 어떤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돼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간에 여기 이제 상대가 있어요. 그럼 일로 뛰는데 이 마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일로 뛰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점에 가서는 얘가 자꾸 뒤로 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뒷다리에 어떤 파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파행이나 지세가 있다면 저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어떤 표시를 내겠죠. 발을 자꾸 바꾼다든가, 아니면 고개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자꾸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비절에 힘이 덜 찼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은 힘이 조금 덜 차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경주에서 만약 선행 가면은 문세영 기수 장점이 있잖아요. 출발 잘하는 거. 선행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후착 싸움이 5번 에이펙스하고 이제 8번 이제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사이 같은 경우는 조금 뻣뻣해요. 약간 뻣뻣한 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라운 포레스트 누구죠? 박태준 기수가 했던 라운 포레스트 1300m에서 물론 주로가 가볍긴 했습니다만 멀로 기수가 19초를 끊어요. 1300m에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멀로 기수가 19초. 한번 여러분들 주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로 기수의 어떤 주목과 박태준 기수의 주목. 그냥 끌려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끌려 나오잖아요. 왜 끌려 나오냐고요.
그런 게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박태준 기수의 어떤 그런 조금 중심이 뒤로 물러나 있다든가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그런 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뭐 좀 흉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여튼간 결국에는 이 멀로 기수와 박태준 기수의 어떤 주먹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느냐. 끌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아름다운 사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누구야 멀로 기수의 어떤 주먹 부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뭐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약간 좀 경직돼 있다.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배당도 없는데 뭐 여기다가 또 뭐 힘있게 좀 그렇게 배팅할 필요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뭐 이 경주는 이제 마에스트라입니다. 마에스트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에스트라의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어떤 작전이냐니에요. 어떤 작전. 지금 주기가 조금 길어졌죠. 주기가 길어지고 조교가 조금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말의 컨디션은 이제 워낙 성격이 칼칼하다 보니까 말이 막 깡총깡총 돼요. 활기차 보여요.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는데 8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가 좀 약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로는 체중 체크를 하시고. 체중 체크하시고. 자, 외곽에 밀려 있기 때문에 과연 대각선에서 치고 나왔을 때 힘을 써야 된다는 걸 문세영 기수가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두 번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졌어요. 그리고 또 이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 이마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체장이에요. 체장이라는 건 결국 허리가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길다라는 건 다시 바꿔 얘기하면 뒷다리가 멀리 찬다는 얘기예요. 멀리. 그러니까 자꾸 뭐 앞에 가도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형에 대해서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마필은 이제 체장이 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본은 체형이죠. 체형.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작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갖다가 초반에 힘을 쓰면 라스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연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그게 좀 가늠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6번 마이원이라든가 7번 용비킨 이 둘 다 지금 분량 20%에서 뛰었어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 이전에 뛴 걸 보면 믿을 수 있냐는 얘기지. 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경주는 뭐 성은 크라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탈 때 제가 일단은 공략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공략은 해야 됩니다. 왜? 워낙 말이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단지 하나 좀 말이 걸음이 느리다. 힘을 많이 쓰는 주행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만식 기수하고 장치열 기수의 어떤 그 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레이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날도 보면은 따라 나와요. 체장이 얘도 길어요. 450km밖에 안 나가는데 이 마에스트로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걸음이 조금 느려요. 슬로우. 근데 450km 나가는 마필 치고는 조금 너무 부드러워요.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게 느린 걸음은 갖고 있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마필을 갖고 따라 나오면 안 되죠. 힘을 쓰면 안 되죠. 마에스트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주폭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죠. 힘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마필이 원래는 차주 출전이에요. 이번 주에 출전하려고 노란판을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안 달다가 뭐 갑자기 경주 보니까는 이거 재밌겠네. 그러고 나와서 장추열 기수야. 이건 좀 진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제가 토요일자에 그레이토르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도 장추열 기수, 하만식 기수가 이번에 타고 이거는 바뀌었죠. 지금 뭐죠? 성은 크라운은 지난번에는 하만식 기수,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자주 출전 예정인데 갑자기 나왔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조교는 뭐 계속 혹시라도 이제 어디 낑길 때 있으면 낑기겠다라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식의 조교를 했어요. 조교가 아주 뭐 다음 주에 출전하려고 기초 조교를 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지 한번 내가 눈치 봤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조교는 뭐 적당히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만바로는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그렇게 섰고, 그래서 이 경주에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 할슈타트입니다. 할슈타트인데 이번 주 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저 말을 왜 지난번에 내가 왜 추천을 했을까? 껍데기만 딱 보고 이제 그랬다는 게 기억이 났는데, 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뛴 걸 보면은 아주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좀 뭐랄까 좀 순위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좌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누구예요? 또 조재료 기수예요? 조금 더 어떤 모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말이 약간 아까 얘기했던 꿈의 순간? 예, 그 말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 안 차서 그런지 라트에서 자꾸 무너지는데, 오늘은 지금 3번 게이트에다가 뭐 순발력이 아주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예, 순발력이 13초 9, 13초 8 이 정도면은 선두권에 붙어가면서 조금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한강 파워입니다. 이건 그냥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강 파워가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고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윤승할 때 보세요. 최장 길죠, 최고 높죠, 무척 큰 마필이에요. 콩중공중 뛰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런 말 타면은 조심하십시오. 예. 왜? 얘의 어떤 큼직한 주폭을 줄여주거든요. 그런 부조를 갖고 있어요. 주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근데 워낙 뭐 그런 거 한 번만 딱 실수하면 이런 애들은 놓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힘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세게 보는 건 아니지만, 기수가 좀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는 그냥 뭐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요 경주하고 다음 경주, 이제 이 국내산 육군 막 3세 이상마들 막 진짜 어디 축 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11번 미르 포인트,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동방사기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방사기. 아마 7번일 겁니다. 동방사기. 이 마필을 제가 그 경주에서 좀 다음 인기 1위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게, 이게 미르 포인트예요. 미르 포인트. 얘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체형이 같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네들이 뛰는 그런 습성이 똑같아요. 일단 뭐 동방사기 여태까지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박은웅 기수가 한번 들어왔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 믿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모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선행 외곽에서 선행마가 가는데 그 외곽에 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미르 포인트인데, 처음에가 어떻게 탔죠? 처음에가 선행인가요? 예, 이게 선행 외곽일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안으로 기대요. 그죠?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주입니다. 지난 경주인데, 안으로 기대니까 다비드 기수가 뭐예요? 선행을 가버려요. 선행을 가니까 뭐가 달라져요? 예, 선행을 가니까 쉽게 갔어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갔어요. 선행 가가지고, 어때요? 누가 압박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데 직선에서 펜스 타고 올라옵니다. 펜스 타고 딱 올라오는데 왼발만 안 바꿔. 근데 그러니까 요 전에 선행 갔을 때 말고 요 전에랑 이 두 경주의 자세가 똑같아. 자세가 똑같단 말이에요. 안 바꾸고 안으로 기대. 근데 선행을 갔을 땐 펜스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 펜스를 중심으로 해서 뛰었기 때문에 기대는 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왼발만 뜬다는 거는 뭐야? 기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기대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기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동방사기나 얘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미르 포인트 같은 경우 이게 선행 간다. 이번에 또 선행 가겠죠. 뭐 주로 이점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고 당일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일 때 많이 틀려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경주에서는 제가 이 동투자 웨이입니다. 동투자 웨이인데 이 동투자 웨이가 지금 그 10조에서 13조로 옮겨갔죠. 그 10조 마방은 아주 뭐 FM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전에 이제 지용훈 조교사, 지용철 조교사, 또 김대근 조교사 이런 예전에 조금 저거 했던 그런 조교사들 보면 거의 FM 조교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말이든 틀린 게 없어. 특히 이제 이 48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대근 조교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숙보 하나. 뭐 처음에는 이제 속보 하나, 그 다음에 뭐 한 이틀 지나면 속보 하나, 구보 하나,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속보 하나, 구보 둘,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당일날 가면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습보 하나. 이게 아주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든 간에. 그러면서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제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별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뭐 제가 이제 점진성, 이건 이제 그런 아주 교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복성, 그다음에 개별성, 그다음에 과부의 원칙, 이 네 가지의 조교 4대 원칙에 의해서 하나만 주구장창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이든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조교를 하는 게 점진성이에요. 그게 반복이고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과부하 없고. 그 다음에 개별성만 빠지는 거예요. 개체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세 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어떤 상황이든 선행 가면 선행, 취입이면 취입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개별성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동투자회 같은 경우도 이 정몽규 조교사도 이제 거의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개별성이랑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1, 2, 4번을 다 해요. 3번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속조가 옮겨지니까 이 동투자회의라는 마필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얘는 조금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고개가 높은 마필은 뭐라 그랬죠? 습보보다는 구보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고개가 이렇게 들고 뛰기 때문에 얘가 뛰면은 계속 이것만 습관적으로 습관이 돼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습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식의 그게 몸에 배어버린다고 적응. 그런다고 해서 얘가 고개 높은 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얘한테는 개별성의 원칙에 의해서 얘한테는 구보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이 힘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제 눈에는 지금 빵긋빵긋해 보여요. 이제 과연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의 어떤 체중이나 이런 변수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현장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달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삼경주였습니다. 네, 사경주입니다. 1700 국내산 육군. 이 경주가 정말 어렵죠. 뭐 여러분들 제로백 파이브라든가 뭐 슈발 도리앙이라든가 막 뭐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슈발 도리앙 조교 잘했습니다. 제로백 파이브 경주 지금 2번이나 1700 뛰어봤습니다. 얘네들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성으로 봤을 때 그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세죠. 다른 말들이 무슨 하나하나 지우고 나니까는 남는 게 슈발 도리앙이고 제로백 파이브고 포스베이비예요.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제로백 파이브도 보면은 정말 말이 막 지쳐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김하영 기수가 막 습보했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거리 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조교가 과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습보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습보를 이제 보통 이제 사코나 이제 직선에 들으면서 습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습보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습보가 아니라 소위 이제 말하면은 이제 뭐 신장 구보겠죠. 조금 빠른 거 구보보다 조금 빠른 걸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습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조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 신장 구보로 가가지고 이미 여기를 못 버텨. 그런 능력이 없어, 얘한테. 근데 여기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습보가 아니고 구보로 와.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스피드로 얘기할게요. 습보가 50km고 신장 구보가 40km고 구보가 30km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기수의 의도는 이제 조금 빠르게 가서 습보로 50km 와가지고 얘를 세우지 직선에서 뛰게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힘드니까는 습보를 못 오고 구보를 오는 거야. 퍼져서 오는 거야.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구보를 길게 해가지고 지치더라도 40km나 50km 이렇게 신장구보나 습보로 오는 게 정석인데 조금 빨리 갔다가 퍼져갖고 말이 핵핵. 근데 과연 이런 게 예전에 이제 모 기수가 좀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이제 현역에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라면 제가 뭐 이름을 밝히겠지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가끔 입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입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대성이지 얘의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요게 지금 이 슈발도량도 마찬가지고 막 조교 열심히 하고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동반 스포 빵빵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거 딱 보세요. 이 슈발도리앙 그러면은 슈발도리앙 한번 예를 얘기하면은 조교는 뭐 세게 했어요.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보면은 너무 세니까 피곤해. 피곤이 누적이 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분명히 밥을 잘 먹었으니까 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체중이 빠져갖고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보스 베이비입니다. 얘가 지금 예전에 그냥 지금 컨디션은 예전에 뛸 때보다는 못해요. 못한데 기본적으로 1700에서 뛰어준 걸음이 있어요. 얘가 어떤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제로백파이브나 슈발도리앙보다 세요. 그다음에 뭐 조교도 좀 돼 있고. 근데 단지 얘도 보면은 한쪽 발만 써요. 그거를 안 바꿔줘. 죽어도 안 바꿔줘. 죽어도. 그다음에 원평보드 이 말도 보면은 예, 좀 이렇게 이 타이어 뒷 타이어가 조금 토끼성이야. 조금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설이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설이 그런 식의 뒷다리 그러니까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런 식의 어떤 뒷다리를 쓰고 그 다음에 골든펄 이건 뭐 3살짜리 얘는 조금 욕심은 생겨요. 아주 말이 보면은 동체는 잘 생겼는데 리듬도 있고 좋아요. 근데 발을 조금 높이 쓰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비드 기수 맞죠? 그런 것들을 한번 그 다비드 기수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저는 예전에 그런 주목, 부조. 은근히 이런 다비드 기수의 주목을 보면 부조를 보면 조금 강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조금 비슷한 능력일 때는 다비드 기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해도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400m 국내에서는 5군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그 이상규 기수가 지금 부상해서 지난주부터 탔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도 보면은 그런 게 뭐 이상규 기수를 흉보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초보 운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 운전이 그렇게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날 3코나 돌 때 보면 막 급하잖아요. 막 두리번 거리고. 그게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캐리어가 쌓이면 딱 그냥 엎드려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다 곁눈질해서 다 봅니다.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여기 옆에 딱 말이 붙으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물론 이제 저 바깥인데 안쪽 말을 보면 이렇게 돌려서 보죠.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오는 말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눈 아래로 깔고 봐도 돼요. 근데 이 캐리어가 짧은 기술은 그냥 바빠요. 여러분들 안 그러냐고요. 초보 운전일 때 뭐 저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운전 막 그냥 뺑이라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말은 삐뚤어 가고 천은 삐뚤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 한번 보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보 운전인데 내비 보면은 차가 벌써 차선 넘어가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경험 안 했습니까? 백미러 한번 보면 차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 보면 저쪽으로 가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게 캐리어예요. 그 오수철 기수가 그게 이상규 기수보다 같은 동기생인데도 좀 노련하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회두령 같은 거 부조 말씀.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단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캐리어가 안 쌓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앞에만 못 보고 거기에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좀 부상이 된 거고 돼서 뭐 지금 뭐 지난주인가부터 지금 나오는데 이런 음파 마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급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 음파 마운틴이 지난번에 그 제가 정문 최강이랑 뛰었죠. 그다음에 신영철 기수의 그 뭐죠? 23조 말 보면 되지. 논스톱인이랑 같이 입상했잖아요. 그때 보세요. 이 음파 마운틴 그러니까 그 음파 마운틴이 그때는 김태희 기수였었어요. 김하영 기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도망가냐고. 김하영 기수도 그런 게 김태희 기수하고 좀 조금 그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규 기수는 나오면은 뭐 이제 탁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빨라. 그럼 벌써 빨리 가고 싶거든요. 못 따라오게.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캐리어가 짧은 기수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보니까 대각선으로 아무도 안 보여.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탁 엎드려가지고 야 이거 내가 우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급해져. 못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도망가야지. 그럼 조금 더 도망가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사고 나면 파덕파덕 돼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여기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스타트 나와가지고 이 직선에서 보니까 그럼 만약에 또 옆에서 말 붙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는 뭐라. 지난번에 이런 정문 최강이 지난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1번 스포블레이드입니다. 얘도 보면은 걸음이 큼직하죠. 큼직하기 때문에 자꾸 선행을 가려고 그래요. 다습주로 13%인가? 거기서 뭐 취입 같지 않은 취입으로 이제 입상을 하긴 했는데, 얘는 보면은 몸통은 얇고 좀 이렇게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무척 크고 느려 보여요. 그러니까 힘소진인데, 뭐 1번 게이트니까 이제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1번 게이트에 이점도 있잖아요.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개상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 업타운 위주입니다. 업타운 위주가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습보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일요일 날 습보했고 월요일 날 습보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습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파인기가 있더란 얘기예요. 약간. 근데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부터 말을 조교를 살살 해요. 이거 감지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나가서 뭐 뛸 정도는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말이 내가 지금 뼈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뭐 저 정도는 아주 미세한데 뛰어도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경중은 모르는 거예요. 조사도 모르고 타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저니까 일단 조교는 세게는 안 해. 예. 그럼 그거를 가늠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해요? 기수가요? 조교사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딱 봐야죠. 근데 지금 출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엑스레이 가서 보건소를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규정상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는 출전은 해야 되겠고 보건소는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나가서 살살 조개하고 뭐 그래 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찾아내야 돼요. 연승할 때도 찾아내야 되겠고. 또 딴 얘기인데 그 주몽천한가요? 지난주에 그 우승 가서 우승이랬는데 선행 가서 2차 곤마 필전에 뭐한테 덜미 잡혀. 제가 그걸 뭐 잼말이다라고 이제 추천드렸던데 예시장에서 이제 왼쪽 뒷다리인가 개파가 있었죠. 근데 사람이 타니까는 없어졌어.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예시장에서의 어떤 말은 기본이에요. 저 말이 어떤 체형을 갖고 있고 어떤 잠재력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는 거고
기수가 딱 타가지고 윤승할 때 보면은 당일 저 컨디션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뭐 예시장에서 말 볼 필요 없습니다. 윤승 때 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10번 지모션입니다. 지난번 선행 외곽에서 3차가 왔어요. 뭐 그 정도 뛰면 돼요. 근데 뭐 지난번에 뭐 조금 모래를 피하려고 그랬든지 외곽에서 전율을 펼쳤는데 괜찮습니다. 뭐 체구가 좀 작고 이건 데뷔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일단 지모션 뭐 여기 장비 무지개요? 이것도 뭐 예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호크의 영광? 그 지난번에 사이즈 보세요. 위너형 하나 빼고 뭐가 사이즈가 뭐예요? 30초 5에 취입 그게 취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래서 오경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게 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7번 왈가닥하고 9번 네기레킨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왈가닥킨 같은 경우는 뭐 모래도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단디예요, 단디. 예. 6군에서 단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기록을 봐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예상이 없으니까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인기가 뭐 어느 정도 뭐 지난번에 이긴 게 있으니까는 예상가들이 이경주에서 예상할 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좀 처질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단디 이길 때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주폭을 보였다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인기에 처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내길의 별인데 뭐 제가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도 이제 이런 말씀 얘한테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프라핏이라든가 뭐 또 옹달샘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인데 성은 크라운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성은 크라운은 조금 다르죠. 얘는 조금 성은 크라운은 상당히 유연해요. 유연한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좀 뻣뻣하고 아주 뻣뻣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뭘 말씀을 드렸었죠? 뻣뻣한 마필. 하여튼간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얘는 성격이 좀 칼칼해요. 칼칼하기 때문에 자기가 뛰려고 많이 해요.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안 나오죠. 근데 지난번 뛴 것만 놓고 보면 예, 그 어떤 이 숲이 그렇게 울창한 숲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뭐 이렇게 푸르딩딩 막 이제 뭐 좀 봄이 돼가지고 좀 푸르락 마르락한 그런 거고 뭐 완전히 뭐 겨울처럼 한여름처럼 뭐 이렇게 막 울창한 그런 뭐 숲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는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주 전개의 운이나 이런 것들은 유리함은 뭐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뛴 거 보면 이 왈가닥이라든가 내기 레벨은 조금 처지는 능력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뭐 어나더 레벨이든가 캠프 세이버 그다음에 불의 꽃 이런 마필들이 지금 조금 더 센 그런 상황인데 자,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난번 보면 이다나은하고 울프 플레이가 신영철 기수인가 누가 선행을 갔죠. 선행 가서 그런 마필들에게 졌어요. 이것도 보면은 근데 항상 이 25점 마방은 워낙 조교를 잘하고 나오니까 뭐 제가 뭐 섣불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캠프 세이버인데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인데 주폭은 작아도 상당히 유연해요. 뭐 이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걸음도 빨라요. 그러니까 저런 마필들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원평킨 얘도 보면은 참 이런 마필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왜 안 뛰는지. 오히려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지금 김용근 기수인가요? 이길 때 보면 선행 외곽이야. 이 모래 맞아서 안 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태종 기수도 뒤에서 1300인가 해서 뭐 그 말 맞죠? 예, 한번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경주에 추천드린 마필이 이 슈팅 리버스입니다. 슈팅 리버스. 요거 제가 한번 뭐 뛴 거는 봐가지고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뛴 건 봐가지고 지금 이게 뛰긴 못 뛰었어. 15초 레이볼트 이겼고 15초 히든 블레이너 지고 뭐 그렇게 좋은데 얘가 컨디션이 무척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해도 얼만큼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냐 이게 가늠이 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걸음이 느린 천지어라고 이제 동반 습복을 했는데 상당히 좀 탄력적이니까 주폭이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커도 느리지가 않아요. 느리지가 않고 빠릿빠릿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 모래를 맞아서 안 뜁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조교 내용은 좋고 그동안의 어떤 컨디션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걸 현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저거하지 않으면 뭐 불의 꽃 이거 불량주로고 천마채색의 진마필이고 어나더 레벨 캠프 세이버 좀 후차권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슈팅 리버스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딱 이 어떤 능력이 드러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학스톰입니다. 문학스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1200m 이게 이 자체가 문학스톰이라는 마필이 문학스톰이 레이스 원더인가요? 뭐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여기 읽어보면 되지 뭐. 예, 레이스 위너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근데 레이스 위너가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토요일째 얘기했나요? 걸음이 상당히 좀 빨라요. 주폭이 이제 한 개 빨리 부딪히는 마필인데 얘는 걸음이 느려요.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조교 때 지는 것처럼 보여. 같이 막 뛰면 요로 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내축주로 해서 이렇게 뛰는데 뭐 잘 안 보이시니까 요 위에다가 요걸 여기다 옮겨놓는. 그러니까 문학스톰이 안쪽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레이스 위너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두 마필이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얘는 얘를 못 넘어서. 왜? 걸음이 느려서. 보입니까? 얘는 발발거리니까 빨라. 순간적으로는. 발발거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탈 때 막 그 걸음이 느린 마필을 초반부터 밀고 가. 선두권에 붙어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 제가 어제 오늘 지금 계속 토요일째에서도 그렇고 일요일째에서도 그렇고 그 부조를 힘 조절을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렇게 걸음이 느린 마필 힘을 자기 스스로 많이 쓰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내가 기수가 그걸 너 죽어 그러고 갔다가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맞은 데 또 때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힘 쓰는데 알아서 내가 힘을 많이 쓰고 가는데 거기다가 기수가 힘을 더 쓰라고 밀어붙여. 등치가 크니까 견디겠지? 이거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그거 좀 질문 어때요? 그냥 라테도 뛴다고요. 뛰는 거 보세요. 라테도 그냥 걸음이 느리니까 머리 내리고 얘는 걸음이 크니까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자 하만식 기수는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토니오 기수는 붙잡고 갑니다. 붙잡고. 그 문시영 기수랑 같은 맥락이죠. 힘 안 쓰고 가요. 고삐 다 풀어놓고 편안하게 뛴다고요. 근데 건너가서 이제 앞에 붙어서 선행을 나설 거냐, 이제 선행 외곽에 가서 붙을 거냐, 선임 외곽이냐 이게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11초, 12초대를 뛴단 말이에요. 근데 안쪽에 있는 1번 마이티큐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최고 450km, 440km 발발발 거리는데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마요. 저도 지금 가늠은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이티큐의 주폭 갖고는 1200은 곤란해. 단지 하나 선행이라는 거 빼놓고는. 얘가 보니까 뭐 근성도 있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레이스 위너의 그런 형태의 발을 쓰고 있어요. 주폭이 작을 수밖에 없죠. 뻗으면 안 돼요. 그러면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는 거죠.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이제 선행 가는 거밖에 없어요. 선행 가는 건데 그거는 현장에 따라 들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이 마필이 더 빠릅니다. 얘 선행을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배팅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노크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선행을 가. 유진아가 틀렸어. 나는 내가 이 말이 선행이라고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놓고 가세요. 근데 따라갔을 때는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하고요. MJ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은성마루보다 빠르면 선행 가려고 은성마루한테 내줘라 그랬잖아요.
내줬어요? 은성마루가 나올까봐 막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도 나 지금 선행 가는데 힘써서 갈 거야. 근데 얘가 와서 죽여준단 말이야. 힘은 힘대로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엄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말이 들어오는 거라고. 만약에 은성마루가 힘을 쓰고 갔는데 내가 붙잡았어. 그러면은 상대들이 좀 불리하게 전개를 펼치잖아요. 은성마루 힘 쓰고 나는 뒤에 붙들어 있고 걔네들은 바깥에 있는 말들은 불리하잖아요. 걔네들을 유리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 전개를 MJ 포인트가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경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흐름이 망쳐지는 게 뭐예요? 제가 누차 흙탕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흙탕물이. 그러니까 레이스대로 잘 결대로 다 흘러가면 되는데 결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그냥 은성마루가 그날 좀 늦었어요. 은성마루가 만약에 빨랐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나와서 보니까는 선행이야. 이거 웬 떡이야. 돼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음파 마운틴이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1등이야. 근데 음파 마운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만 얘는 사실은 은성마루보다 느린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은성마루가 그날 좀 주춤하는 바람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 킹갈레입니다. 이런 마블도 마찬가지. 이건 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위주 뭐죠? 김영건 기수가 기승하는 업타운 위주. 이 킹갈레도 보면은 월요일인가 누구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이 막 자꾸 이렇게 고개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습보를 못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멀리서 주로 하고 저하고 보통 한 7, 80m 거의 100m 그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층에서 내려다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무슨 그런 걸 너무 많이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조교 한번 딱 마음 놓고 한번 해봤어. 한번 해보자. 말이 얼마나 지금 나아졌는지 아니면 계속 아픈지 한번 딱 조교를 하고 나니까 말이 자꾸 고개가 들려. 그러니까는 그걸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봐요. 촉진을 해가지고 말이 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만지면 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를 만져본다고요. 일단 조교 이제 시작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안장 짓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리를 만지는 게 기본이에요. 말이 아픈지 아니면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주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앉으면 씩 쥐고 씩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냥 조교를 세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하겠다. 그런 걸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멀리서 봤을 땐 제 느낌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최강블레이드 이것도 지금 31.8 조교 안 하고 사이즈는 세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도깨비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도깨비 있지 않습니까? 인기 빵빵 실리고 제가 한번 김윤견 기수인가 누가 기수인데 이거는 상대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입상했을 때 처음 입상이었었죠. 한 번 딱 있습니다. 그리고 3착 2번 오고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추천은 더 드렸어요. 근데 임기현 기수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마필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런 490kg짜리에다가 조교 때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등치 좋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후구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토요일째 얘기했던 나온더 찰리, 마바이 그 중에 이 도깨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이 아니라 체형이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앞다리와 뒷다리에 이런 어떤 앞 뒤가 좀 높아야 되는데 얘가 뒤가 안 높다 그랬죠. 근데다가 얘가 지금 이 타이어가 후구 엉덩이는 잘 생겼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뒷다리가 아마 지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세가 문제가 있대. 하여튼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조교 때 보면 습보를 하면은 발을 수차례 바꿔요. 수차례는 아니고 좀 거짓말 하면 한두 번은 꼭 바꿔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 후구에 추진하는 뒷다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을 바꾸는 거예요. 힘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다리든 오른쪽 뒷다리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어 바꿔. 그러니까 기수가 바꾸지 말라고 때려. 그럼 또 바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이경주에서 이제 너무 숲이 말라 있는 거지. 막 숲이 허해. 정말 누구 하나 뭐 봐줄 수 있는 그런 숲이 없어. 독보적인 어떤 숲을 갖고 있는 아주 푸리딩딩딩딩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경주에 없기 때문에 걔를 봐야 되거든. 문학스톰이 있고 문학스톰이 있는데 다른 후차권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스파이시 타워인데 10번이죠. 이거는 왜 안 뛰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어떤 그런 단점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은 뭐 좀 부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백기에서 안 살아났는지 뭐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성질이나 뛰는 거 보면은 뛰려고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뛰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뛰지는 않더라도 이런 1200m, 1300m 정도는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능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8경주였었고요. 네, 9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 1600m라 이제 10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시선집중, 한강매직, 드래곤스타, 용호지마. 그냥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드래곤스타가 있죠. 드래곤스타가 장거리 첫 도전인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마 조금 몸을 사렸을 겁니다. 얘기를. 왜냐하면 말은 좀 생김새는 있어요. 좋고. 그다음에 그 전에 뛴 것도 보면 분명히 잠재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높이는 평가하고 싶은데 뭐 얘도 한쪽 발만 쓰잖아요. 자, 얘는 건너편에서도 한쪽 발, 직선에서도 한쪽 발. 근데 주로가 가벼우니까 그날 올라오죠. 왜? 이 체형이 좋으니까. 얘는 진짜 하자가 없어요, 체형에. 그냥 단지 이거 하나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한 발로 뛰는데도 올라와요. 그날 주로는 조금 가벼웠을걸요? 예, 불량주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토요일자도 그렇고 일요일자도 그렇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단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체형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이 50대 50이라면은 얘기가 되지만 단점이 70대 30이면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난번에 불량도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자, 용호지마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박으른 기수죠. 박으른 기수가 이 박으른 기수만 그랬던 거예요. 왜? 중간에 무빙했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도 무빙은 했지만 부드럽게 갔죠. 두 번 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힘을 내가 쓰고 가느냐, 힘을 안 쓰고 가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도 힘을 쓰고 갔기 때문에 갔지만 다른 기수가 80, 90을 힘을 쓰고 갔다면 안토니오 기수는 50이라는 힘을 쓰고 간 거예요. 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맞짱 떠가지고 지잖아. 라스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두 번 다 2차 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좋은 관계가 뒤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어떤 막 옥신각신하면서 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번에는 임기현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기현 기수의 성향이면 절대 힘 안 써요. 절대는 뺄게요. 이 기수는 힘을 잘 안 쓰는 기수예요. 어디 가서 자리 잡으면 꽉 붙잡고 있어요. 물론 간간히 힘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수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단점이 발을 조금 간결하게 높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을 과연 힘을 안 뺐다고 해서 그런 단점이 과연 얼만큼 감춰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겠고. 이제 스타블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내 말 안 돼. 그냥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사람이 긴장하면 알아요. 그게 딱 말 탈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이 베테랑 기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큰 경주, 뭐 더비라든가 그랑프리라든가 이런 경주 딱 발주에 들어가면 조금 콩닥콩닥거려요. 내가 발주 실수하면 어떡하지? 중간에 내가 전개 꼬이면 어떡하지? 이런 잡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 말이 만약에 인기가 없고 그러면은 그런 잡생각이 안 들어요.
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난 뒤에서 있다가 그냥 착순이나 올래. 지난번에 이 스타블레이드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타블레이드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 이제는 무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무빙할 순발력도 없고, 거기에 뒤에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더라고. 나와서 두들겨 패가지고 왼발로 올라오잖아요. 3차 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상대가 그러니까 통은 제가 이제 그 스타블레이드를 추천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박은훈 기수가 지난번에 3차 왔어? 내가 바닥에 있어서 너무 느렸어. 이번엔 좀 따라가서 붙어가지고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 라운드 퀄리티 이게 문제죠. 예, 선행이냐 아니냐. 이건 조금 이제 지금 뛴 거 보면 고구스타, 원더풀 티즌 뭐 이런 마필들 이게 좀 상대가 좀 약했어요. 시선 집중. 이건 예상에 좀 못 잡죠. 나머지 마필들이 어떤 그러니까 시선 집중은 보여준 게 다라면 나머지 마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한강 매직인데 이건 뭐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체구가 작은데도 근성이 상당히 유연해요. 420kg짜리인데 제가 뭐 이런 이 한강 매직을 갖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구절인가 어딘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뭐죠 출전 주기가 좀 안 맞긴 한데 여전히 좀 좋아요. 컨디션은 좋고 근성도 있고 근데 420kg짜리가 장거리다. 이게 1600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1200이 자꾸 늦어. 근데 어떤 관계자들이 조금 실수하는 게 실수라 그러면 안 되지. 조금 아마 기대치를 갖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1200에서 늦었기 때문에 1600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이 주폭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어떤 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거냐. 이제 그런 게 문제 관건이 되겠죠. 하여튼 기본은 있는 마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모르겠어요. 용우지마를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인데 후착 찾기가 조금 애매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뭐 가장 어려운 경주 10경주입니다. 1400m, 플라잉 골드, 옐로우 캣, 교룡두스, 영광의 미소, 헤들메, 라운 자이언트, 로열 로드, 스트라이더, 뭐 스마트 전사, 뭐 글로벌 영웅. 제가 이 경주에서 딱 한 마리만 추천드릴게요. 이 12번 글로벌 영웅입니다. 글로벌 영웅. 물론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얘가 57, 8kg 달고도 취입이 되죠. 근데 이혁 기수의 12번 게이트에 52kg예요. 물론 상대들이 세요. 얘가 어떤 그걸 보면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안 해요. 근데 조교 좋고 부담 중량 좋고 12번 게이트고 다 배당을 내줄 수 있으면 얘인데 이 경주에서 얘를 축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을 선정해야 되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축을 누구세요? 라운 자이언트요? 이게 선행 간다고요? 플라잉 골드? 옐로우 캣. 옐로우 캣 정도면 좀 그나마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쪽 게이트에 있고 가장 유리한 전개가 나오고 좀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선취입이 아무렇게나 타도 되잖아요. 편하게. 거기다 김태희 기수가 53.5 지난번에보다 조금 늘어났죠. 0.5. 스트라이더, 깡바닥, 헤들메. 이거 지금 헤들메 같은 경우보다 1400에서 입상은 했는데 우승이 없어요. 그게 다 장거리 쪽으로 많이 가서. 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1400에서 얘가 조금 뒤에서 올 겁니다. 아니면은 뭐 안토니오 기수가 스피드를 붙여서 앞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 헤들메가 보면은 걸음이 느리거든요. 그 문학 스톰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제가 말씀드린 슈퍼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마필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정욱주구사가 웬만하면 장거리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다 단거리 쪽에서만 노는데 한두 마리 빼놓고는. 근데 이 마필이 자꾸 장거리에 가는 거 보면 장거리에 적합한 게 맞아요. 근데 1400이 지금 이 빠른 페이스에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교룡독수 이건 뭐 그렇고 영광의 미소. 영광의 미소인데 지난번에 조상범 기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아마 요게 인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지난번에 상대를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뛴 상대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약한 경주에서 조상범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탔죠. 예.
잘 타가지고 라스트에서 뭐 자세 좋고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상대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7, 8위권의 마필들이 입상했는데 세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안 그래요? 385회 뭐 디스 챌린저 무너지고 화이트킨 뭐 그렇고 베스트 럭키하고 별나라 질주가 입상을 해가지고 배당이 터진 경주인데 그 경주를 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뭐 플라잉 골드 이 마필도 조금은 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운 자이언트가 문제예요. 지금 옐로우캣을 1200에서 이겼는데 이게 선행을 안 가면 안. 그리고 지금까지 와우와우를 이겼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지금 선행만 안 간 프리오사 그 전에 세네킨 이거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와우와우를 이겼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10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2000m고요. 최강 게임 샤르니 퍼스트 이런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그 2,400, 300m, 2,300m요? 그랑프리가 2,300이에요. 2,400이 아니고 2,300m 샤르니 퍼스트가 3번 달았어요. 2번 달았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에 박혀 있어요. 16마리가 뛰기 때문에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갇혔잖아요. 안에 여기까지 갇혔어요. 이 코너까지. 갇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넓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빼가지고 막 몰고 나오잖아요. 이 코너 여기 막 지나면서부터 막 빼가지고 나와. 아니 2,300m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를 뛰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 정말 뒤에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입상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3위권까지는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막 뛰는데 이 샤르니 퍼스트 예전에 그 누구죠? 문성혁 기수가 맞죠? 임다빈 기수예요. 임다빈 기수가 막 취입하던 마필이에요. 왼발로만. 이만 왼발만 써요. 발 한 발만 갖고 한 발만 갖고 그렇게 뛰는 마필인데 그걸 무리해서 가서 라스트에서 사착 왔죠? 사착인가? 예, 사착 왔잖아요. 위너스맨. 제가 위너스맨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뭐죠? 머스킨맨의 혈통이에요. 그 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타든지 어떻게 타든 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그거는 조금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수가 있을 때는 불안한 기수가 있을 때는 그냥 차라리 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천지여거리고요. 지난번에 깡바닥에서 날라오죠.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뭐야 그 럭키월드요. 럭키월드 아니.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잘 참았다라고 보여지죠. 신영철 기수가. 뭐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 측에서 그냥 참으려면은 딱 참아야 되는데 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나가 있고, 최강 게임인데 제가 이 마필이 예전에 장출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행을 가야 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꼭 선행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고개가 높은 단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상한 단점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주 내도 그랬고 실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확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이번 주 뛰는 걸 보고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그만큼 이겨놨기 때문에. 근데 약간 안으로 치우치려고 한다라는 거, 뭐 힌트만 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이유라면 맞는 거고 이번 주에 보면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이 또 나오면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게 나오고 근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고 자 오래 함께하자입니다. 오래 함께하자. 얘도 마찬가지죠. 체장도 길고 고개도 높고 뒷타이어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타이어를 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스노우 타이어를 꼈다 그럴까? 좀 무르륵하는 그런 좀 뻣뻣한 그런 타이어를 끼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선행 가가지고 뭐랑 맞짱 까서 간신히 이기죠. 1과 2분의 스카이 돌풍, 스카이 돌풍하고 맞짱 까가지고 스카이 돌풍이라 다른 말이군요. 베스트 럭키하고 스카이 돌풍하고 맞짱 까가지고 베스트 럭키가 스카이 돌풍이 다시 이겼나요? 그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번 남사신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감각이 얼만큼 살아나느냐, 이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난번보단 좀 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예전에 그 1800 뛰는 걸 보면 거리가 좀 길어서 그런데 1800 그 걸음을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장거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백에서 감각이 지난번에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 1번 게이트의 감각이 분명히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남산시대가 좀 복병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랜드 같은 경우는 7살이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른 기수, 뭐 예전에 페로비치 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어때요? 안토니 기수 뒤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까지만 인정을 하세요. 거기까지만. 얘가 7살짜리기 때문에 7살짜리 맞죠? 7살짜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걸 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경주가 찌그러지거나 막 뒤죽박죽이 되면은 그런 게 통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갖다가 얘한테 다른 애들한테 대입을 시키면 그 능력 가지고는 그 보여준 능력 가지고는 조금 짧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경준이 일단 뭐 어디 가나도 있죠. 어디 가나도 말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누가 탔죠? 예, 조인건 기수가 뭐 부산에서 조금 앞에 부산인가요? 경남도지사 그 전에 이동하 기수, 이동하 기수가 좀 앞에 붙었었고 지난번에도 조금 앞에 서둘러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은 누구예요? 또 이동하 기수네요. 예, 이동하 기수면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막 추천드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컨디션이 그렇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한 80%, 90%까지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축 세우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최강 게임을 축을 세워야 되는데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남산시대, 어디 가나, 천지여걸 뭐 이런 말들도 쭈르륵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12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둘째 주 11일과 12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날씨는 많이 기온은 올라갔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